예, 안녕하세요. 중국이 좀 나사가 풀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사가 풀렸습니다. 전랑 외교가 이제 마피아 외교 수준까지 갔죠.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중국 영사가 일본 다카이치 수상에게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저도 호남피가 좀 있으니까 제가 하면 호남비하가 아닌데 확 모가지를 잘라버릴란게 이런 정도가 되겠죠. 흉내를 내면 11월 7일 다카이치가 대만이 침공받는다면 집단방어 (Collective Self-Defense) 원칙에 따라 군사 개입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강력 반발했고요. 11월 8일 오사카 영사 수에지안이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개인적 의견 표현일 뿐이다. 마피아스러운 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일 뿐이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걸 좀 번역을 하면요. 겁대가리 없이 자꾸 들이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조금도 주저없이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돼 있겠지? 각오. 네. 각오가 출레 데이르노까. 출레는 제가 그냥 각오, 그냥 우리말로 읽은 거예요. 자꾸 들이대는 그 더러운 대가리는 한순의 주저도 없이 잘라버릴 것이다.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 대단합니다. 완전히 마피아 포스가 넘치네요. 마피아 외교가 이렇게 등장하기 전에 이젠 전랑 외교가 아니라 마피아 외교입니다. 전랑 외교 흑역사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이 나라 학자들은 뇌가 전부 망가져 있다. 그런 말을 했었고요.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애완견이다. 스웨덴에서는 코미디 프로에서 중국을 조롱하자 가만두지 않겠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코로나 기원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아가 혐의를 제기하자 와인과 석탄 수입을 중지했었고, 영국에서는 맨체스터 영사관 앞 시위대를 외교관이 폭행했습니다. 한국은 리짜밍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리짜밍은 말대로 이렇게까지 그거는 안 하니까 시에시에라고 해야 할 판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동력 부탁 말씀 좀 살펴보고 또 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시스템에서 나사가 빠졌죠. 이 총영사 수에지안의 이건 자기 커리어 관리죠. 이런 발언을 해야 그게 중일 관계가 망가지든 말든 이런 발언을 해야 내가 커리어를 지킨다. 내 밥그릇을 지킨다. 이거죠. 마피아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는 가끔 나가서 살인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 히트류 통제 시도를 했죠. 그 말이 안 되죠. 히트류를 전부 0.01%까지 다 통제하겠다. 그렇게 큰소리 빵빵 치고 전 세계 히트류 관련 업계에 전부 공문서 보냈다가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가지고 깨갱하고 다 주저앉았죠.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게 47% 정도에 도달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중국은 10%로 주저앉았고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물량 사기로 약속을 했고요. 히토류는 당분간 까불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게 뭡니까? 주저앉은 거죠. 국내 가짜 언론들이, 조중동이나 가짜 언론들이 시진핑이 잘 방어했다는 등, 시진핑이 이겼다는 등 별 개소리를 하더라도 진실은 감추지 못합니다. 자, 그때 이제 베센트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게 중국의 이 사람들이 고위직들이 로그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로그라는 건 컨트롤 안 듣고 위로부터의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 마음대로 날뛰는 상태. 보통은 이제 정보기관에서 많이 쓰죠. CIA 요원이, 현재 파견된 요원이 본국의 그런 명령 안 듣고 지가 혼자 구상해서 지 마음대로 날뛴다. 그럼 로그 에이전트거든요. 로그라고 그러죠. ROGUE. 베센트가 로그가 된 것 같다. 나사가 빠져서 그냥 휘청휘청한다 이 소리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중국 시스템에서 이 나사가 빠지고 지 멋대로 막 지어내서 막 떠들고 마치
대통령으로부터 별 전화 안 받았는데 다 잡아 죽여라, 다 드러내라라고 내가 명령을 직접 받았다. 근데 통화 기록이 없죠. 그런 로그가 된 거죠. 예, 로그가 된 거죠. 지멋대로. 나사가 빠진 겁니다. 네. 이 중국 권력 구조의 이상징은 이번에도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에 그 중국 체육인들과의 그런 그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에 시진핑도 가고 장유샤도 갔어요. 이런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맨 왼쪽에서 두 번째 앉아 있는 사람 장유샤인데 장유샤와 그 옆자리의 사이의 거리를 보면 이게 사람으로 2칸 반입니다. 뒤에 선수들 보면 또 장유샤와 시진핑도 2칸 반이고요. 시진핑과 그 옆자리 2칸 반입니다. 그리고 옆자리들끼리는 1칸 반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연출이 이런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좌우에 2칸 반을 띄어요. 시진핑이 좌우로 2칸 반 띄었다. 근데 장유샤도 보면 2칸 반 띄우고 있어. 이게 뭐냐? 더 황당한 건요. 11월 5일에 있었던 그 후지안 그 항모 그 취역식입니다. 이 항모는 시진핑의 어화동동 프로젝트예요. 시진핑이 애지중지하는 프로젝트인데 취임식이 초라해요. 장교들이 한 1000에서 2000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 그러거든요. 그 전에 그게 랴오닝인가 산동인가 그거는 5000명인가 참석했어요. 후진타오도 오고 대거 다 출동했어요. 군부도 다 출동하고 수상 부수상 다 출동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떠냐? 별로 안 왔어요. 안 불렀어. 배석을 안 시켰어. 그리고 11월 5일 날 은근슬쩍 해놓고 보도는 11월 7일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최첨단 전자기식 사출기에 정확히 표현하면 일렉트로마그네틱이니까 전자기식이죠. 예. 전자기식 사출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주장하고. 근데 취임식은 초라했단 말이에요. 더욱이 군부에서는 이 부주석들이 중앙군사의 부주석들이 이제 수석 부주석이 장유샤고요. 거기에 제2부주석이 있다고요. 이번에 장승민이죠. 장생민. 그 사람은 보안대 담당, 우리로 치면 보안사 쪽이에요. 그러니까 political affairs라고요. 정치 담당 부주석이에요. 정치 공작 담당. 이거는 야전 군부 담당에 가야 돼. 장유샤가 가야 되는 자리야. 근데 장유샤는 안 오고 제2부주석만 오고 그리고 뭐 해군참모총장 지금 조사 중. 뭐 줄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성들이 없어. 고위 장성들이. 그 남부정부 사령관 조사 중. 줄줄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지금 상태가. 또 거기다가 미디어도 오락가락합니다. 신화사 통신이 11월 3일 날 사중전의 군사부분 미팅에서 장유샤 군사의 제1부수석 등은 시진핑 사상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노가리를 풀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가 41초 만에 없어졌어. 그리고는 똑같은 기사인데 내용은 똑같은데 시진핑이라는 석자 글자가 없어진 거예요. 시진핑이 언급이 안 돼. 거기다가 다음 날 인민해방군이 그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 인용을 하면서 인용이라고 밝히지 않고 자기들 발표로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 입장에서 시진핑이라는 석자 박을 필요 없다라는 거를 공식화시켜버린 거죠. 좀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권력이 이게 뭐 시진핑 권력 끄떡 없다. 예, 뭐 더 강화되고 있다. 장유샤랑 좋은 관계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 그래서 뭐 시진핑이 오늘 내일 뭐 제거된다. 또 그건 아니지만 워낙에 시스템이 크기 때문에 시진핑도 제거하면은 저거 나라가 유지가 안 될 지경이니까. 그러나 이심전심으로 시진핑을 견제하고 시진핑을 어떤 박스에 가두는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아까 그 마피아 외교부의 그 행태, 외교부의 마피아스러운 행태에서 드러나듯이 그런 과정에서 밑에 것들은 뭐 밑에 것이라 그래봐도 백모보다 훨씬 더 고위직이지만 지 마음대로 그림 그려서 지 마음대로 날뛰는 그런 상태로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역사상 최초로 미국에서는 중앙아시아 5탄국가 정상들이 참여한 C5 플러스 1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5탄국가라고 하죠. 이걸 C5라고 부릅니다. Central Asia 5 Countries, C5. 중앙아시아 5개국.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이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뭐 경제력이나 인구 규모.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원이 엄청 많이 나는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이제 낙후된 가난한 데가 타직스탄, 또 키르기스탄 이런 데가 낙후되고 가난한 데죠. 예. 한국에도 타직스탄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네, 일합니다. 예, 저도 최근에 봤는데 뭐 일 잘하더라고. 저는 타직스탄 사람들 만나면 반가워요. 왜냐, 제가 본 좋은 영화가 타직스탄 감독이 키르기스탄을 배경으로 해서 찍었을 거예요. 루나빠빠 감독이 요절했습니다. 천재적 감독인데 참 좋은 영화였어요. 근데 이 C5 플러스 1 이거 가지고 이게 불과 한 5개월 전 기사인데 이 조선일보 이런 것도 보면 C5 플러스 1은 2015년부터 미국이 중앙아시아 5탄 국가를 접근하기 위한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이번에 이제 최초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 정상회담이 공동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게 장소가 워싱턴이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크라 침공하고 러시아는 중국은 그냥 한없이 팽창하려고 드니까 중앙아시아가 이제 미국에 보험 드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정말 중앙아시아에 미군 기지 생긴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아마 기지를 가끔씩 사용하고는 있을 겁니다. 아프간 침공 때도 그랬으니까. 근데 뭐 항구적인 기지가 생겨도 뭐 하나도 놀랄 것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번 사건이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미국이 한 1,000억 달러쯤 투자한다 그러죠. 그 C5 플러스 1은 미국 프로젝트를 뜻하는데 이게 저기 주간조선 그 보세요. C5-1으로 시진핑이가 트럼프에 맞서고 푸틴을 한 방 먹였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중앙아시아 5개국 플러스 중국으로 이제 불러들였다. 그러니까 마치 C5-1이 중국 프로젝트인 것처럼. 이쯤 되면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겠다라고 그걸 사실로 삼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 진영이. 근데 조선일보가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그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참 전통적 제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려면 전통적 제도권에 해당하는, 즉 다시 말하면 뭐 더불당이나 또 이 좌빨이나 이제 특별히 색깔 진한 중국 간첩스러운 자들, 또 북한 간첩스러운 자들이 아니라면 조중동부터 스스로 정리해내야 돼요. 조중동을 우습게 보고 그걸 공공연하게 조중동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맞서고 그래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